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포츠 경영 및 행정이라는 흥미로운 범주 아래 매우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주제인 스포츠 도박 시장의 경제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포츠 산업의 재원 조달이라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나아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과연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스포츠 도박이 부정적으로만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 스포츠 도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우리 스포츠 생태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현상으로서 스포츠 도박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스포츠 도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도박, 즉 스포츠 베팅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이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과정, 예를 들어 최종 점수나 특정 선수의 기록 등을 예측해서 금전, 즉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 결과에 따라서 약속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경기 결과, 예측, 금전, 베팅, 그리고 배당금 수령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포츠 도박 시장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색 시장, 즉 합법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 영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나 프로토가 있습니다. 둘째는 암시장, 다시 말해 불법 시장입니다. 이곳은 환급률 돌려주는 돈의 비율에 제한이 없고 익명성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음이 보장되는 지하경제 영역입니다. 해외 사설 서버나 불법 베팅 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셋째는 회색시장, 즉 합법과 불법의 경계 영역에서 모호하게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주로 온라인 해외 베팅 사이트들이 이 회색시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시장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의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보면 전 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은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디지털과 모바일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연평균 성장률, 즉 CAGR이 910%를 상회하는 폭발적인 팽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화된 그래프를 통해서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발전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고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용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국가의 합법화 추세입니다. 특히 2018년 미국의 PASPA, 즉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 폐지 이후 합법적인 베팅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조세 수익 확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베팅 비중의 급증입니다. 전통적인 대면 발매 방식에서 PC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베팅으로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이미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반면 북미는 최근 합법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규제 이슈가 많지만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잠재 수요가 매우 큰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동인에는 데이터, 테크 스포츠 -텍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실시간 베팅 솔루션 강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포츠 베팅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국내 시장을 크게 합법 시장과 불법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합법 시장인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 규제, 즉 총 판매액 제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56조 원 규모로 엄격하게 시장이 관리되고 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와 프로토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불법 시장의 비대화입니다. 합법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일으켜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시장의 규모가 합법 시장을 수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5.5조 원 규모의 합법 시장에 비해 불법 시장은 약 22조 원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불법 시장 팽창의 주요 원인은 합법 시장의 낮은 환급률, 즉 구매 금액 대비 돌려받는 돈의 비율이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베팅 한도, 즉 한 번에 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합법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통제되지 않는 불법 시장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의 추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베팅이 다른 사행산업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지노나 복권 같은 일반적인 사행산업은 행운의 비중이 절대적인 순수 운푸유 럭 중심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당첨되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잃는 것이죠. 하지만 스포츠 베팅은 다릅니다. 이는 지식 기반형 게임, 다시 말해 기술 기반 산업 스킬 마이너스 베이스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분석력, 다양한 통계적 지식, 그리고 데이터 해석 능력이 승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노력과 지적 역량에 따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점은 팬덤 및 엔터테인먼트 결합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관람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응원하는 팀이나 관심 있는 경기에 돈을 걸면서 단순 시청을 넘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죠. 이는 수동적인 관람객을 능동적인 정보 소비자로 전환시켜 스포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결합된 스포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 상품으로서 기능하며 스포츠 콘텐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차별점들을 통해 스포츠 베팅이 단순히 돈을 거는 행위를 넘어 스포츠 산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포츠 도박 시장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순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기능은 바로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재원 조달 창구,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 대부분이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을 지탱하는 가장 비중 있는 핵심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 체육 진흥 사업의 안정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마치 체육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또한 스포츠 도박은 체육계의 재정 자립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국가의 일반 예산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고 체육계 스스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스포츠 시장의 성장이 곧 체육계 재정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금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사업 기획이 가능해지면서 체육계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스포츠 도박의 수익은 우리 체육계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의 순기능 두 번째는 바로 인프라 확충 및 유소년 육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금이 프로리그 지원, 비인기 종목 육성, 그리고 공공체육 인프라, 즉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금의 직접적 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프로리그 운영 지원금 전달을 통해 리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초 종목이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종목의 선수들을 보호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쓰입니다. 다음으로 공공 인프라 및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거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역할도 하죠. 이는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유소년 체육 및 선수 육성에 기여합니다.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킵니다. 유소년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진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미래 스포츠 인재를 키워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합니다. 주민 밀착형 동네 운동 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강좌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스포츠 도박의 수익은 우리 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의 또 다른 중요한 순기능은 바로 세수 증대 및 공공재정 확충입니다. 여기서 세수란 세금 수입을 의미하는데요. 스포츠 도박은 다양한 경로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첫째, 조세 수입의 다각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발매 수익과 관련된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VAT와 같은 직접 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 사업자의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당첨금을 수령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금을 확보합니다. 나아가 지역별 발매 실적 등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재, 즉 공공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을 통한 세금은 재정적 유용성과 특징 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자발적 세금 발런테리 텍스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의적 선택에 따라 기꺼이 지불하는 돈이므로 일반적인 조세 정책에 비해 조세 저항 텍스 리지스턴스, 즉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저항감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용 재원 확대로 이어집니다. 일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징수된 세수를 통한 공공 지출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스포츠 도박의 세 번째 순기능은 바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단순히 도박 행위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산업에 강력한 시너지, 즉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팽창을 들 수 있습니다. 베팅 참여자들은 자신이 돈을 건 경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경기 시청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전체적인 시청률 상향 평준화를 견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계권료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디어 플랫폼의 트래픽, 즉 방문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 단가도 높아져 리그 중계권료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나아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둘째, 데이터 산업 및 스포츠 테크 발전을 촉진합니다. 정밀한 베팅 확률 산정을 위해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기술, 즉 IoT 사물, 인터넷나 AI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로 인해 BEB, 즉 기업 간의 스포츠 통계 및 정보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 기반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태츠, SPORTRADAR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처럼 스포츠 베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분석이나 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확장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포츠 베팅은 단순한 사행행위를 넘어 미디어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강력한 낙수 효과 트리컬 마이너스 다운 이펙트를 유발하여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도박의 네 번째 순기능은 바로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스포츠 도박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직접 고용 효과를 살펴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탁 사업자와 운영 인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국에 분포한 발매점, 즉 소상공인 운영자들을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유지 보수를 위한 상시 기술 인력 고용도 지속적으로 창출합니다. 단순히 운영 인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및 전문직 고용 효과도 매우 큽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나 오즈메이커, 즉 배당률을 산정하는 전문가와 같이 고부가가치 데이터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정보 기술 IT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 콘텐츠 기획,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고급 마케팅 인력 수요도 꾸준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베팅 산업은 단순 노무를 넘어 데이터 분석과 IT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의 다섯 번째 순기능은 바로 스포츠 팬덤의 몰입도 증가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팬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관심도의 자본화 및 가치 상승 측면을 살펴보면 베팅 결과 확인을 위해 비인기 종목이나 해외 리그까지 시청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청 수요를 확장시켜 스포츠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를 제고합니다. 플랫폼 트래픽, 즉 방문자 수 그 급증에 따라 중계권료가 상승하고 광고 단가가 최적화되는 효과를 견인하죠. 또한 정교한 분석을 위한 통계 데이터 유료 소비나 미디어 구독을 활성화시켜 스포츠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더 나아가 팬들이 적극적 참여자로의 변모를 겪게 됩니다.
단순한 관람객 스펙테이터에서 벗어나 경기 결과에 직접 개입하는 참여자 파티서펀트로 진화하면서 심리적 몰입도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소비 행동이 변화로 이어지는데 응원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가 강화되어 머천다이징, 즉 굿즈 판매나 티켓 세일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베팅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 공유 및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팬덤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보시는 흐름처럼 스포츠 베팅은 단순 관람객을 베팅 몰입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의 여섯 번째 순기능은 불법 도박 시장의 양성화입니다. 이 순기능의 핵심은 투명한 베팅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하 경제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요의 제도권 흡수입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베팅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잠재적 도박 수요를 양성화된 영역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베팅 한도를 설정하며 중독 예방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음성적인, 즉 드러나지 않던 수요가 가시화되면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법 암시장에 있던 수요가 합법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하경제 축소 효과입니다. 자금 세탁 및 탈세의 온상이었던 불법 시장의 자금을 합법 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로 유입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음성 자금, 즉 검은 돈이 건전한 기금으로 전환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고 축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세탁과 탈세로 얼룩졌던 불법 시장의 자금이 합법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 순기능을 한데 모아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라는 이름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원 확보 및 기금 조성입니다. 합법적인 베팅을 통해 투명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 기금은 체육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프라 및 선수 육성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프로리그를 지원하고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유소년 체육 발전을 돕고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하며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생활체육을 확대하여 스포츠 기반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그 가치 및 산업 성장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선수 육성은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리그의 신뢰도를 증대시킵니다. 이는 중계권료 상승과 미디어 광고 확대로 이어지며 데이터 산업 등 연관된 기술 산업까지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팬덤 확대 및 재투자입니다. 리그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산업이 성장하면 단순 관람객들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머천다이징, 즉 굿즈 판매나 티켓 세일즈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스포츠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다시 재원이 증액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베팅은 단순히 돈을 거는 행위가 아니라 체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경제적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도박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셨으니 이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즉 역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기능은 바로 승부 조작과 스포츠 공정성 훼손입니다. 이는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도덕적 헤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데 불법 도박 브로커들의 검은 돈이 유입되면서 선수, 심판, 코칭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매수와 회유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경기는 더 이상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내부 정보 유출이나 경기 데이터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스포츠 윤리 기준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승부 조작은 경제적 치명상 및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승부 조작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리그의 신뢰도는 즉각적으로 무너집니다. 팬들의 배신감으로 인해 관람 거부가 확산되고 시청률이 급감하게 되죠. 기업들 역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스폰서십을 철회하고 광고 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리그를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홍보, 마케팅 비용과 신뢰 회복을 위한 행정 비용은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매몰 비용 썬크 카스트로 귀결되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승부 조작으로 인한 역기능은 단순히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스폰서십 이탈 및 관중 감소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의 즉각적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부 조작에 연루된 리그에서 즉시 스폰서십 즉 후원 계약을 철회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본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칼초폴리시 ALCIOPOLI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심판 배정 개입 등 대규모 승부 조작으로 인해 명문 구단 유벤투스가 강등되고 글로벌 스폰서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세리에어 리그 전체의 시장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리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매몰 비용 성크 카스트로 작용합니다. 리그 신뢰도 하락은 중개권료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계약 단가를 급감시킵니다. 또한 경기 관람 가치가 훼손되면서 티켓 세일즈, 즉 입장권 판매와 머천다이징, 즉 굿즈 판매가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내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구, 농구, 배구 등 주요 종목에서 승부 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실제로 관중 수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덤의 실망감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리그 수익 모델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여러분, 이탈리아 칼초폴리 사태 직후 해당 리그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아마 상상 이상의 피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승부 조작은 리그와 스포츠 산업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힙니다. 두 번째 역기능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또 도박 중독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첫째, 보건의료 비용 및 노동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도박 중독 치료와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의학적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며 개인은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잦은 결근, 집중력 분산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겪게 됩니다. 심하면 실직으로 이어져 국가적 인적 자본의 장기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둘째, 경제적 연쇄 파탄을 야기합니다. 또 도박 중독자는 극심한 부채 증가와 자산 탕진을 겪게 되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횡령 등 2차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사회적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공보건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도박빚 해결을 위한 법적 구제 및 파산 행정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가 행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넷째, 가족 및 지역사회 해체를 불러옵니다. 이혼, 별거 등 가족 해체로 인한 연쇄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며 아동 및 부양가족의 방임, 그리고 지역사회 유대감 파괴로 이어져 공동체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외부 불경제 네거티브 EXTERNALITY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도박으로 발생한 수익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사유화되는 반면 중독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사회적 기능 회복 비용은 결국 공공이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좀 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계량화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그 비용을 측정하고 비교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 사회적 비용 넷 소셜 카스트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사행산업을 통해 국가가 얻는 단기적인 조세 수입보다 중독 치료나 피해 복구 등에 투입되는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도박 중독자 치료비, 파산 구제비, 그리고 실직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누적되는 막대한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핵심적인 경제학적 개념은 바로 외부 불경제 네거티브 EXTERNALITY입니다. 외부 불경제란 어떤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해를 끼치지만 그 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베팅의 경우 수익은 베팅 사업자와 당첨자에게 사적인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공재정, 즉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다시 말해 발생 수익은 사적 이익 프라이버트 프라퍼시지만 피해 복구는 공적 부담 소셜라이즈드 로스이 되는 것이죠. 이는 단기적으로 얻는 조세 수입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즉, 도박의 긍정적 효과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체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기능은 청소년 도박 문제 심화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첫째,
디지털 접근성 및 환경이 문제를 가속화합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는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도박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도박 홍보 콘텐츠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둘째, 도박 중독 및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유병률, 즉 질병 발생률이 급증하고 재범 위험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업 포기, 근로 의욕 상실, 그리고 가족 관계 해체 등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불법 도박 광고의 자극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스팸 문자를 통한 청소년 대상 타겟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웹툰,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묘한 마케팅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락거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가적 인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래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의 건전한 노동 생산성 기반을 파괴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본 유먼 캐피털 축적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청소년 도박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생력을 파괴하는 국가적 인적 자본의 장기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역기능은 부의 불평등 심화, 즉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역진성 REGRESSIVITY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역진적 조세 성격입니다. 도박에 대한 지출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자신의 전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도박에 더 많은 비중의 돈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가처분 소득, 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적은 계층의 자본이 사행산업으로 흡수되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고 빈부격차를 악화시킵니다. 자본 이전의 역설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금이 사행산업 운영 주체나 국가기금으로 이전되면서 소득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돈이 고소득층이나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자산 손실은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킵니다. 보시는 개념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대비 도박 지출 비율이 저소득층은 8.5%로 높지만 고소득층은 1.2%로 현저히 낮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세러 그레시브 텍스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는 재분배 정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기능은 규제의 역설입니다. 이는 합법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의도치 않게 불법 시장을 키우는 풍선 효과 벌룬 이펙트를 일으켜 기형적인 팽창을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합법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한도를 축소하여 베팅 금액 및 횟수에 강한 물리적 제한을 둡니다. 이용 편의성도 저해되는데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나 대면 구매 위주의 시스템 때문에 사용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또한 낮은 기대 수익도 문제입니다. 80% 이하의 환급률과 당첨금 세금 부과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불법 사설 시장으로의 전이를 유발합니다. 억눌린 도박 수요가 규제가 전혀 없는 지하경제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불법 시장은 익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화 되면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핵심 분석은 바로 보호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프로텍션입니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좋은 명목하에 가해진 합법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가장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지하경제, 즉 블랙 마켓블랙 마켓으로 내모는 정책적 트릴레마 팔러시 TRILEMMA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매우 고심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 역기능은 소비의 구축 효과 크라우딩 마이너스 아우트 이펙트입니다. 구축 효과란 특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스포츠 도박의 경우 가처분 소득, 즉 소비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도박 지출로 대체되면서 다른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에 지출된 자본만큼 타 산업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이 도박으로 전이되면서 가계 소득 중 사행성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 실물 경제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죠.
이는 특히 외식, 쇼핑, 문화생활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서비스 산업의 매출 감소를 견인하며 주요 위축 분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또 도박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방문객의 지출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지 않고 시설 내부에 고착되는 부작용이 빈번합니다. 방문객들은 또 도박에만 집중하고 주변 식당이나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대했던 낙수 효과 대신 지역 주민들의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비용만 전가될 우려를 낳습니다. 결국 도박 지출 증가는 타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제로섬 게임 지로 마이너스섬 게임의 양상을 띱니다. 방문객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가 상쇄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역기능은 범죄율 증가 및 치안 유지 비용입니다. 또 도박은 다양한 2차 파생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치안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먼저 2차 파생 범죄의 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증가합니다.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누적된 빚을 상환하기 위해 절도, 강도,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것이죠. 또한 기업 내 경제 범죄도 발생합니다. 공금 횡령, 배임 등 조직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유발하여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이처럼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전이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범죄 증가는 결국 막대한 공공 재정 낭비로 이어집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장 단속, 해외 서버 추적, 불법 환치기, 즉 불법 외환 거래 차단을 위해 막대한 경찰 인력과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곧 단속 및 수사 비용 증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범죄자 기소, 수감, 재판 진행, 그리고 교정시설 운영을 위해 국가행정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즉, 도박 관련 범죄를 사후 처리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 자체가 중요한 기회비용 아퍼투너티 카스트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세수 확보 이면에는 막대한 사회적 매몰 비용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스포츠 공정성 및 신뢰 자본 훼손입니다. 승부 조작으로 인해 리그 브랜드 가치가 즉각적으로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스폰서십 이탈과 중개권료 하락이라는 경제적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지하경제 팽창 및 공공지출 증가입니다. 합법 시장의 규제는 풍선 효과를 일으켜 불법 사설 도박 시장을 비대하게 만듭니다. 이는 범죄 단속과 사법 행정 운영을 위한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박 중독 및 사회적 기능 마비입니다. 병적인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적 보건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노동 생산성 저하 및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비용도 크게 발생합니다. 넷째, 외부 불경제 및 경제적 역진성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흡수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른 소비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소비 구축 크라우딩 마이너스 아우트 효과를 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행 산업의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소셜 카스트이 더 클 수 있다는 경제학적 경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도박 시장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이해한 우리는 이제 딜레마와 균형점 모색이라는 시사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정책적 트릴레마 팔러시 TRILEMMA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트릴레마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됩니다. 둘째, 중독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불법 시장이 팽창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불법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학적 최적 균형점 아프터멀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스포츠 진흥과 국민 보호의 양립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고 스포츠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역기능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역기능의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중독 예방 및 치유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양성화를 통해 불법 수요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정책의 핵심은 순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역기능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 즉 사회적 비용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장 스포츠 베팅의 양면성과 정책적 과제를 통해 스포츠 도박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순기능 요약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스포츠 재원을 확보하고 스포츠 미디어, 데이터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합니다. 또한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과 함께 자발적 세금 성격의 공공재정 확충에도 기여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역기능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부 조작에 따른 공정성 파괴 및 리그 신뢰도 붕괴 리스크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도박 중독 및 2차 범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즉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며 규제의 역설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불법 지하 경제가 팽창할 우려도 큽니다. 결국 스포츠 베팅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양날의 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그에 따른 조세 수입의 역동적인 상관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